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전문 교수 유슬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ERP에 대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ERP 하면 어디 회사에서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번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접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RP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ERP의 역할, 목적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죠. 자, 여러분들 ERP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하는 내용은 정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ERP다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ERP라고 할까? 도대체 어떤 단어의 약자들을 가져다 놓았을까? 이거부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자, 요거 아주 저의 정직한 발음으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엔터프라이즈 전사적인 자원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하죠. 이게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회사에 대한 장부를 관리한다 혹은 회사를 관리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회계 장부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 한 가지 돈만 가지고 보자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돈에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영업직원이 판매한 개수가 다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서들, 자기의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각자 자기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회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만 알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ERP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ERP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설명은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재, 생산, 판매,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재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재 생산,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하거나 회계 장부를 기록하거나 즉 자산부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나 또 사람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도 이 프로그램 하나로 모두 다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서 의아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ERP 시험이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쵸? 자, 저와 함께 배우게 될 회계부터 시작해서요. 인사, 생산, 물류 4개의 모듈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 모듈로는 4가지, 그리고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걸 ERP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요 아주 성질 급하신 수강생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들 강의를 들으면서 얼른 시험에 대한 팁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얼른 합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 다 맞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통합하여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 이유는 시험 문제예요. 개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ERP에 대한 설명에서는 정답일 가능, 즉 틀린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ER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개별적인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그 부분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보시다시피 ERP는 통합하여 관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합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속한 의사결정, 빠르게 우리 수험생만 마음이 급한 게 아니죠. 회사에 있는 대표님, 회사에 있는 과장님, 부장님 모두 다 너무나 급해요.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마저도 빨리 해야 되고 업무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야, 그 자재가 몇 개이더냐, 야, 우리 몇 개나 판매했느냐 일일이 다 물어서 그들의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이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입력한 내용들을 내가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선진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IT를 활용하는 고성능 업무용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베스트 프랙티스다, 선진 업무 프로세스다, 요런 표현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아, 이런 내용들이 ERP에 대한 특징이구나. 조금 더 예전에 오래된 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된 업무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ERP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ERP는 뭐냐? 산업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재화하여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단어들은 대부분 다 변화하고 그 다음에 바꾸고 이런 것들은 다 ERP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오래된 낡은 것을 버리고 우리 새롭게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정보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베스트 프랙티스 뭐라고 했습니까? 선진 업무 프로세스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재화해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기업의 다양한 경영 활동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했어요. 자, 통합적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통합적으로 구축을 하면 뭐가 좋아진대요? 네, 생산성이 올라간대요. 한 시간에 2개밖에 생산을 못하던 게 빠르게 우리가 의사결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한 시간에 뭐 10개도 생산할 수 있고 200개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에 빠른 내용들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생산성이 좋아지더라. 자,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자, 요 단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부서 단위가 아닌, 자,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부서 단위가 아니에요. 기업 전체가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이에요. 자, 계속해서 역할.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대요. 사람, 아까 인사관리 보셨죠? 사람이 들고 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급여가 얼마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용직은 얼마나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인적 혹은 물적 우리가 자재는 얼마나 있고 판매는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된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은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까? 혹시 우리보다 규모가 큰데도 적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을까? 혹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지 않을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서로 비교를 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비용을 투자해도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할 수 있어야 그래야 경쟁에서 이긴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ERP를 가지고서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글로벌 환경에 쉽게 대응한다. 이게요, 글로벌 환경에 쉽게 대응을 한다는 게 또 어떤 부분일까? 물론 기존의 회계 프로그램도 이 언어가 다양하게 지원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ERP가 특히나 다국적, 다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 쉽게 대응을 하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죠. 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겠어요? 의사결정이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투명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자, 옛날에 여러분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야, 사장이 다 가져갔어. 야, 뭐 어떻게 하면 누가 이렇게 횡령을 했어. 직원이 이걸 가져갔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현대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사라진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ERP 시스템을 도입하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투명하게, 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위 관리자들도 언제나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회계 직원이 회계 장부에 대해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이 회계 장부를 입력을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도 실시간 활용을 할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투명한 경영수단의 활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들으셨으면 저의 책에는 바로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서 우리 앞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해요. 다음은 ERP 도입의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다음 중 무엇인가? 자, 틀린 거 고르시는 거예요. 틀린 거. 잘못된 거. 자, 기업의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 변혁. 예, 변혁, 혁신. 비슷한 단어죠? 예, 변혁시킨다. 맞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프로세스가 혹 비효율적이진 않았는지, 서로 의사결정이라든가 정보의 공유가 나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는 ERP 도입의 의의죠. 자, 그 다음 공급 사슬의 단축, 리드타임 감소, 재고 비용의 절감을 이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어때요? 맞는 표현이겠죠? 자, 우리가 리드타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생산을 하는데 생산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리드타임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고요. 재고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건 뭘까요? 실시간으로 재고 관리가 되니까 불필요하게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에 대한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공급 사슬이다 그러면 이제 생산에 대한 그 여러 단계에 대한 걸 공급 사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단축시킬 수 있죠. ERP 도입에 대해서 맞는 거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 ERP 도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했으니까 비효율 줄일 수 있죠. 자, 그럼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표현이면 네, 저희는 사지선다형 답은 1개, 4번이 답이겠죠. 봅시다.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각각 개별 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ERP를 도입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개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자, 그럼 답이 몇 번이겠어요? 바로 4번이겠죠. 자, 그 다음 갑시다.